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이상은 회장의 또 뭐랄까 방판법 심리가 있었던 날입니다. 그 현장에 저도 갔다 왔지만은 우리 이성희 변호사를 통해서 잠깐 내용을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분들이 궁금해하고 했던 오늘 방판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 방판법 사건에 대해서 거의 재판부가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재판부가 되었고, 또 이상은 회장과 그 다음에 정의사, 김감사 이 세 사람이 출석해서 오늘 재판을 했고, 새로운 바뀐 판사 재판부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재판부 갱신을 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방파법 위반에 대해서 두 사람의 증인, 특히 오늘 박재일 단장님이 증인으로 나와서 구체적으로 수tem이 진행됐던 과정에 대해서 증인신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오늘 중요한 것은 구속기간이 만료가 했기 때문에 3월 오늘 증인신문 마치고 4월 2일을 선고로 예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자세히 설명드렸고,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결심을 했고, 다만 이상은 회장과 또 우리 정의사 쪽에서 마지막 변론기에 1시간 정도를 주는 것으로 해서 3월 10일경 오전에 잠깐하게 변론하고 4월 2일 날 선고하는 것으로 일단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방통법에서 주된 이슈는 1심에서는 재화 거래를 가장했다고 하면서 무엇이 대상이냐고 했을 때 해피캐시로 보았던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금전적 가치가 있는 독립된 가상자산과 같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변론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가 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판법 사건은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양병원 얘기를 조금 드릴게요. 요양병원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이것은 2013년도에 허가를 받았어요. 근데 이 허가 조건이 요양병원을 전제로 해서 실버타운까지 허가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2, 3년 전에 이상은 회장께서 이것을 매입을 한 거죠. 매입을 해서 스마트 병원이라고 해서 1차적으로 이 요양병원과 그 다음에 실버타운으로 구성된 이분들에서 건강검진을 하고 치료를 해줄 뿐만 아니라 근처에 있는 아주대병원, 그 다음에 용인 세브란스 병원, 이와 같은 병원들과 연계해서 또는 외국에서 오는 환자들 연계해서 하는 실버타운을 전제로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것을 도움 글로벌 통해서 허가를 넣었는데 금전적으로 부담이 있어서 설계안을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30일자로 건축 허가 변경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것을 토목하고 하지 않은 상태에 대해서 올 1월까지 안 되면 허가를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게 되어서 부득이 이건 공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요양병원으로 설계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실버타운이라는 큰 프로젝트, 또 여러분이 아마 스마트 병원이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로 진행되었던 병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 부분이 이 점용 산지에 대해서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산지 허가, 그 다음에 토목 허가, 이런 전체적인 허가를 받았는데, 문제는 한 4, 50억 정도 들여서 공사를 토목을 했는데, 문제는 이 공사를 허가가 취소되면 다시 원상복구를 하게 되는 그러한 것으로 되어서 기존에 투입된 비용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비용이
매몰되는 그러한 사태가 있기 때문에 많은 채권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지속하기를 원해서 이걸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 허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건축에 대한 허가고 또 건물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에서 병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에 별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의사의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또는 의료법인의 자격을 갖고 있거나 민법상의 법인이 이걸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1층과 2층까지 해서 허가가 취소되지 않는 정도까지 1차분을 하고 그 나머지 이후 부분은 저희가 재생 계획에 따라서 다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허가를 살려놓고 진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허가가 살아난 이후에 다시 여러분들은 자세히 말씀드려서 2차적으로 실버타운으로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또 이 지역에 4차선 도로가 나고 또 한 1km 이내에 용인 IC 신설되는 IC가 개발되어서 아주 입지적으로 수원에서 IC에서 아주 근접해서 오게 되는 그런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뭐 허가를 취소한다, 공사를 정지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그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냥 개인 소견에 지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에 대해서 크게 개념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자, 지금 이제 얘기를 쭉 들어보셨죠. 참 일을 할 줄 아는 사람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말하는 거 단어 쓰는 것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동안 뭐 요양병원은 사양사업이다 한 그걸 왜 하느냐 별 얘기를 다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집 쳐보셨나요? 건축허가 받아본 적이 있나요? 준공검사 받아본 적이 있나요? 안 해본 사람들이 너무 말을 많이 한 거예요. 이 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보면은 요양병원이라고 하지만은 정확히 얘기는 의료시설로 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의료시설 중에서 요양병원을 일단 해보겠다 이런 걸 밝힌 겁니다. 그렇지 의료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법의원이 될 수도 있고 정말 개인병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가정의학가 될 수 있고 그 의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용도에 맞춰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마치 건물 짓다가 요양병원이 사양사니까 그거 안 해버리면 흉물로 다 바뀐다 이런 식으로 매도하듯이 그렇게 얘기한 것 때문에 많은 혼란의 여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하나 추진해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피 같은 돈을 뭐 얼마를 어떠냐 이렇게 물어볼게요. 지금 피해자가 8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못 받은 사람은 4만 5천 명. 그러면 8만 원에다가 1,000원씩 나눠주면 얼마인지 아세요? 8억이요. 15,000원씩 나눠줘 버리면 그게 12억이요. 이 건물 골조공사까지 해놓고 팔아도 얼마든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10,000원, 15,000원만 개인당 돌아가는 그 돈 가지면은 여기 2계층 골조공사까지 다 끝나요. 그런 상태에서 이걸 갖다가 매매를 한다면은 제대로 된 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는데 그런 거 이런 거 검토도 안 해놓고 무조건 뭐 피 같은 우리 돈 뭐 그리고 이걸 마다 무슨 돈으로 하니 알박기를 하니 엄청나게 모함하는 얘기를 할 때 그거 얘기하시려고는 나중을 좀 생각하고 말씀들 하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 묻는 사람들이 집 한 번 쳐보지 않았고 건축허가 내본 적도 없고
중공검사 받아본 적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그 일반 상식적인 걸 가지고 주소 듣고 저기서 주소 들은 거 이런 거 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는 이런 거는 사실 방송이 아니고 진실 방송도 아니고 그냥 막 떠들어갖고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낙심하게 만들고 기운 빼게 만드는, 그리고 갈라치게 하고 싸움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말에 더 이상 미혹받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걸 잠깐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방판법에 대해서도 진행되는 과정 설명 들었잖아요. 판사가 바뀌었고, 그래서 3월 12일 날 한 번 더 이상은 회장편에서 진술하고, 그리고 4월 2일 날 아마 결심 공판으로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또 회생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다시 한번 물어보지만은 집 하나 져보지 않은 사람 말하는 것처럼 회생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또 회생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그리고 파산이 뭔지 회생이 뭔지 단어 그 용어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너무 막 확대 해석을 해서 막 떠들어 제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마치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런 거 역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금 이따가 회생에 대한 관도 한번 다시 나눠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마트 병원, 그 병원 절대 준조업한테 손해보고 피해 끼치는 이런 거 하고 않고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